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7년도 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19의 1.8mm 경동 연선의 바깥지름은 몇 mm인가? 자, 여기서 경동 연선입니다. 전선을 보면 이렇게 전선 내부에 그냥 도체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단선이라고 하고요. 이 전선 안에 여러 가닥의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동연선은 이제 이런 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물어본 건 바깥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지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우선 여기서 나타내는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요 연선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선 한 가닥 한 가닥을 이제 소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19는 이 소선의 가닥수를 의미하고요. 여기 1.8은 소선 한 가닥의 직경, 즉 지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경동연선 이제 바깥지름을 이제 구하는 건데 공식은 이래요. 연선의 외경이 바깥지름이에요. 외경은 2 곱하기 충수 플러스 1의 소선의 직경. 요 충수가 요 가운데 걸 제외한 1층, 2층, 3층, 4층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경동 연선인데 소선이 19가닥이고 그 소선의 지름이 1.8mm인 그런 연선의 충수. 문제에서 주지 않았죠. 그래서 요 충수를 구해서 여기다 적용해서 문제에서 준 요 연선의 소선을 여기다 딱 적용하면 연선의 외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충수는 문제에서 주지 않았죠. 충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연선의 가닥수 19가닥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도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요 가닥수는 3 곱하기 충수, 충수 플러스 1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9가닥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9가닥을 여기다 적용하고 3n에 n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서 n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식을 정리해 보면 우선 요렇게 곱하면 3n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3n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서 19를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19가 돼서 3n의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양변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줘 볼게요. 그러면 0에다 3분의 1 곱하면 0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3분의 1 곱하기 3n은 3분의 1 곱하기 n의 제곱은 n의 제곱 이렇게 약분돼서 n의 제곱 되겠죠? 3분의 1 곱하기 3n은 n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8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해서 n의 값을 알아낼 수 있죠.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요? n의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6은 0이다. 두 수를 곱해서 6을 만드는 숫자 3하고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수를 더해서 여기 n의 1차에 있는 이 숫자가 되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플러스 1이죠. 그럼 이 숫자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네요. 요거는 n이 두 번 곱해져서 n의 제곱 요렇게 적용해서 n-2 요렇게 적용해서 n 플러스 3은 0이다 요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요 식에서 0을 만드는 n의 값 우선 2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층수예요. 그죠? 층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3은 층수가 될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층수 2층이 이제 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선은 요 가운데 걸 제외하고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직경이 1.8mm 소선이 19가닥 들어가 있는 경동연선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우리 층수 구했습니다. 여기다 적용하고 얘를 소선의 직경 1.8을 적용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때 전선의 외경, 즉 바깥 지름은 9mm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연선의 외경과 연선의 가닥수 구하는 공식, 요거 알고 있어야겠죠? 네, 요거 직접 정리해 본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2번 일반적으로 전선 한 가닥의 단위 길이당 작용 정정 용량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경우 D가 의미하는 것은 요 공식 단선의 작용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 공식에서 요 D가 의미하는 건 선간 거리를 의미합니다. 요거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3번 삼선식 1선 1km의 임피던스가 Z옴이고 어드미턴스가 Y몸일 때 특성 임피던스는 특성 임피던스의 공식 찾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로 나타냅니다. 암기.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번 역률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답은 1번 고조파 제거가 되겠습니다. 역률 개선 효과는 전력 손실 경감, 전압 강화 경감, 설비 용량의 여유분 증가, 전력 사용 요금 전략 등등이 있는데 역률이 개선됐다고 해서 고조파가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률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건 고조파 제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5번 송전단 전압이 154kV, 수전단 전압이 150kV인 송전선로에서 부하를 차단하였을 때 수전단 전압이 152kV가 되었다면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자, 전압 변동률 물어봤어요. 그럼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지요. 수전단 전압 분의 무부하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100 해야 이제 퍼센트 단위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무부하 수전단 전압이고 여기가 수전단 전압이면 여기 이제 부하를 연결했을 때 수전단 전압이고 여기는 부하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송전단 전압은 전압 변동률에서 필요가 없고요. 수전단 전압이 150kV, 얘가 150kV 란 얘기고요. 여기서 부하를 차단하였을 때 수전단 전압, 부하를 차단했대요. 부하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전압이 무부하 수전단 전압이 되겠네요. 그래서 152k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분의 152 마이너스 150 곱하기 100 하면 이때 전압 변동률은 1.33%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전압 변동률 요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암기해주세요.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V12의 소원리로 맞는 것은 V12 어떤 차단기죠? 진공 차단기죠. 그래서 답은 3번 고진공에 의해서 전자 고속도 확산에 의해 차단. 그래서 진공과 관련된 내용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7번 선간 단락 고장을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할 경우 필요한 것 모두를 나열한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간 단락 고장 시에는 정상분과 역상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일선 지락된 경우는 정상, 역상, 영상 모두 같은 값을 갖죠. 그죠? 그리고 삼상 단락일 때는 정상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피레기의 제한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피레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이 피레기 제한 전압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피레기는 변압기 1차 측에 이렇게 설치가 되지요. 피레기의 심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상전압이 발생을 하면 피레기가 그 이상전압을 방전시키는데 이 방전시킬 때 피레기 단자에 걸리는 이 전압을 피레기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기 동작 중 단자 전압의 파고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전력 계통에서 안정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상태 안정도입니다.
전력 계통에서의 안정도의 종류는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가 있어요. 예, 상태 안정도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0번 3300V 60Hz 뒤진 역률이 60%, 300kW의 단상 부하가 있다. 그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몇 kVA인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알아야겠지요? 유효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요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해 보면 요 P는 유효전력이에요. 킬로와트 단위의 전력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00 적용하고 코사인 세타 1 요거는 역률 개선 전의 역률이에요. 네, 개선 전 역률이 되겠죠. 개선 전 역률 60%, 즉 0.6입니다. 그래서 개선 전 역률은 0.6.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0.8이 되겠죠. 그죠? 요건 암기하고 있으면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반대로 사인 세타는 0.6입니다. 네, 요것도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0이에요. 반대로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사인 세타는 1입니다. 예, 요거 암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요 공식에다 적용하면 코사인 세타 1은 0.6, 0.6일 때 사인 세타는 0.8.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1, 사인 세타는 0, 1분의 0. 0은 어떤 수로 나눠도 0이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공학용 계산기에 쭉 두면 이때 콘덴서 용량은 400kV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요 공식 암기해둬야 되겠죠? 예, 직접 계산해 본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1번 저수지에서 취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취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건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거리계정기 종류가 아닌 건 답은 3번 정정 용량형 이런 건 없어요. 거리계정기 종류는 모형, 임피던스형, 리액턴스형, 옴형이 있겠습니다. 정정 용량형은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3번 전력용 퓨즈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과도 전류에 의해 쉽게 용단되지 않는다? 용단이 무슨 뜻이냐면 녹아서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력 퓨즈가 하는 일이 뭐죠? 과도 전류, 과전류가 흘렀을 때 선로를 차단해줘서, 즉 전력 퓨즈가 기계장치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죠? 전기 설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과도 전류가 흘러도 이게 용단되지 않으면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력용 퓨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과도 전류에 의해 쉽게 용단되지 않는다. 이거 옳지 않는 설명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4번 갈수량이란 어떤 유량을 말하는가? 답은 4번. 1년 365일 중 355일간 이보다 낮아지지 않는 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355일간이에요. 유량이 한 지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을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95일이 풍수량, 연간 185일이 평수량, 연간 275일은 저수량, 연간 355일은 갈수량이라고 합니다. 요거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갈수량은 연간 355일, 이보다 낮아지지 않는 유량을 의미합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볼게요. 35번 가공선로에서 2도를 D라 하면 여기서 2도는 뭐예요? 처짐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선로의 처짐 정도입니다. 자, 요게 이제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지물이 있고 요 지지물에다가 이제 전력선을 가설하겠죠. 가설할 때 이렇게 가설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지물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처짐 정도를 D, 2도라고 합니다.
이 2도를 D라 하면 전선의 실제 길이는 경간 S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자, 전선의 실제 길이 물어봤어요. 이때 전선의 실제 길이는 S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S가 뭐냐면 요 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경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간 S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어떤 게? 전선의 실제 길이가.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 실제 길이는 요 경간 플러스 이만큼이 실제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 S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어떤 게? 실제 길이가. 실제 길이는 요 S보다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찾으란 문제입니다. 얘 찾으면 4번에 있네요. 네, 요 문제는 전선의 실제 길이 공식 알아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유도례에 대한 차폐에서 가공지선이 있을 경우에 전선상에 유기되는 전하를 Q1, 가공지선이 없을 때 유기되는 전하를 Q0라 할 때 가공지선의 보유를 구하면, 가공지선의 보호율, 이거는 가공지선이 없을 때의 전선상에 유기되는 전하량 분의 가공지선이 있을 때의 전선에 유기되는 전하량으로 나타냅니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Q0분의 Q1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7번 어떤 건물에서 총 설비 부하 용량이 700kW, 수용률이 70%라면 변압기 용량은 최소 몇 kVA로 하여야 하는가? 단 여기서 설비 부하 종합용률은 0.8이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변압기 용량 물어봤어요. 그죠? 변압기 용량은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주고요. 부하 설비 용량을 킬로와트로 줬을 때는 역률을 나눠줍니다. 만약에 부하 설비 용량을 킬로와트가 아니라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 줬잖아요. 그러면 요거 역률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킬로와트로 줬을 때만 역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 식으로 해서 변압기 용량 구하면 부하 설비 용량 700kW 곱하기 수용률 70%니까 0.7 적용하고요. 역률 0.8 하면 이때 변압기 용량은 612.5kV 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8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을 가진 계전기, 답은 반환시 계전기입니다.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반비례해서 작아지는 특성을 가진 계전기가 반환시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요 반환시가 반비례할 때 반이에요. 네, 그래서 반환시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환시랑 반환시 정환시 특성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9번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타내는 것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가로축은 유효 전력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무효 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0번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과도 안정도가 좋다입니다. 여기서 과도 안정도는 뭐냐면 그냥 갑자기 큰 전류가 흐르거나 갑자기 전압이 상승할 때 이때 안정을 유지하는 정도예요. 이걸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데 직접 접지 방식은 과도 안정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2, 3, 4번 요거는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7년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풀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할만합니다. 그래서 글로 나오는 문제는 문제답 암기해 주시고요.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고 계산 문제는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계산기도 직접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